안녕하세요. 오늘의 썸네일은 바로 이 귀여운 토토로입니다. 따라. 어머, 따라. 토토로는 큰 토토로, 회색 토토로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따라다니는 이 작은 파랑 토토로랑 하양 토토로가 또 있어요. 냐냐, 귀엽죠 완전. 이게 뽕송뽕송뽕송. 어머, 걸려던 거죠. 너는 여기 서 있어. 이거 보이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 안타깝게. 요 정도 높이는 돼야 보이는구나.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을까요? 뭐 걸어놓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저만 보겠습니다. 부럽지? 저만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서서 수업을 잘 못해가지고 약간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의자 하나만 빼놓고 오늘은 엘니뇨 라니냐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와,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어디 갔어?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서 오 마이 갓 구독자 333 와우 땡큐 와우 어떻게 해야 돼? 와우 땡큐 와우 333 333번째 구독자분 축하드립니다. 뭔가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뭔가 예쁘잖아요 숫자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몰랐네요. 언제 또 333이 됐어. 우리 학교 지구과학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인데 330명이나 벌써 이렇게 와주셔서 333분이죠. 고맙습니다. 자, 이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 강의 두 개를 개념편 필기노트와 함께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 앞에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결국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결국엔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수능 제 문제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능 특강 있으신 분들은 특강 펼쳐서 7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강 2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2점. 자, 답은 4번, 2번, 5번 이렇게 되네요. 자, 가봅시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계속 기분 나쁜 오한과 기침이 어쨌든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그림은 엘라 중 어느 시기에 처음이니까 천천히 엘니뇨 라니냐 중 어느 시기라는 거 둘 중에 하나 맞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태평양 내가 지금 가리진 않죠? 혹시 가릴까봐. 네. 어느 시기에 태평양 열대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다. 높이 편차. 자, 처음이니까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요 슬라이드, 요 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노란색을 가려놓고 지워놓고 여러분이 노란색에 대한 모든 걸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천천히. 편차라는 거는 평균, 지난 30년간의 평균치에 비해서 현재 내가 관측한 현재 값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게 편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편차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해드릴게요. 진짜 천천히. 밝음, 왼쪽은 어두움 이렇게 된 거죠. 자, 밝은색 같은 경우는 편차가 지금 읽어주면 되잖아. 0.1, 0.1, 0.3 어때요? 그렇죠. 양수잖아요. 양수 플러스 편차 플러스 그리고 편차가 오른쪽 어두운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궁금한 어떤 친구가 평소보다 크고 작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편차의 정의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해석을 해드리면 해수면 높이의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해수면 높이가 처음이니까 천천히 어땠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야? 평소보다 높았으니까 지난 30년치의 평균치를 내가 관측한 높은 관측값에서 빼도 양수값이 나왔다. 이게 편차의 의미잖아요. 만약에 내가 관측한 값이 해수면 높이의 값이 평소보다 낮았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평균치보다 내가 평균보다 낮으니까 나에서 얘를 빼버리면 음수값이 나오잖아. 그게 편차가 음수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이 자료 해석을 하실 때 마지막 종착지는 해수 온도로 엔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편해요. 자,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높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높은 이유? 그렇지. 이거는 바로 너무 많이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해수면 높이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치. 수온이 높다. 열팽창 같은 게 일어나 있는 거죠. 해수면 높이가 낮다라는 거는 수온이 낮다. 열수축이 상대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자료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디라고요? 그치. 타히티섬의 경도가 얼마? 150도 웨스트. 왜? 걔가 태평양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150도 웨스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90도 웨스트 더 서쪽과 120도 더 서쪽과 150도 여기잖아. 더 가버리면 180도가 돼서 오히려 동쪽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50도 웨스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싹 잘라주면은 사실은 여기가 태평양 중심부의 대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태평양, 여기는 서태평양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뒤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울 건데 서태평양은 우리 생각보다 이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서쪽에 완전 꼬라박아 있는 한 요 정도,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한 요 정도 치우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서태평양 자료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동태평양 자료가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150도 웨스트 잘랐거든요. 근데 그 동태평양 영역이 많긴 한데 확실히 이쪽이 많긴 한데 이 자료가 여기까지 넘쳐 있으면은 이건 서자료예요, 동자료예요? 이거 서에도 있고 동에도 있는데? 라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 딱 해드리면 서태평양 자료는 여러분들 예상보다 더 완전 서쪽에 어디? 이 호주 바로 위쪽 요 정도 라인을 봐주시면 서쪽 태평양, 서태평양에 관련된 정보가 좀 더 명확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자료는 서태평양, 이쪽 자료는 동태평양 자료라는 걸 요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대충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보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자, 이쪽 어때요? 자료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시는 거야.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움,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어두움 해석해놨잖아. 어디에요? 아, 이쪽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태평양은 밝음, 그렇잖아? 밝은 쪽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죠.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정리를 할 땐 항상 우리 수학 계산하시고 딱 결과를 냈을 때 얘가 진짜 맞았나 틀렸나를 어떻게 확인하죠? 역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자료를 검사는 거꾸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 어떤 뜻이냐? 수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높으니까 애가 열팽창을 했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평균보다 높을 거고,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 편차라는 건 평균보다 내가 높은 값을 가지니까 플러스를 가질 거고, 데이터를 걔가 그냥 밝게 처리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밝게 보이네. 아, 지금 동태평양은 해수 온도가 어떻다? 수온이 높다. 이렇게 거꾸로 역산하듯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수온이 낮아. 그러면은 해수 온도가 낮으니까 열팽창이 좀 덜해. 오히려 열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좀 낮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수면 높이보다 평소보다 낮으니까 편차라는 친구는 작을 거야. 근데 걔를 데이터 처리할 때 어떻게 했다? 어둡게 처리했어. 근데 서태평양 보니까 어둡네. 그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끝났지. 서태평양 수온이 낮고 동태평양 수온 높은 거를 엘니뇨예요, 라니냐예요? 바로 엘니뇨다. 왜 그러냐? 원래 무역풍이 이쪽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불어주는데 동에서 서로 불어주죠. 그러니까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동풍이죠. 동풍이 불고 있는데 그게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따뜻한 물이 여기 덜 가고, 오히려 동태평양 따뜻한 물이 고여버려서 동태평양 수온 온도가 올라가고 서태평양은 낮아진다. 자,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이제부터는 딱 말씀드릴게. 수온 얘기해서 수온 변화를 측정한 다음에 바로 L 바로 라가 튀어나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교통정리 해드리는 건데, 선생님 여기 수온 낮고 여기 수온 높은데 얘가 왜 엘니뇨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영상 2개 보시고 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 설명을 다시 들어가는 순간 이건 다시 개념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지금 교통정리 해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오케이, 요거 해석하는 것까지는 따라왔어. 이 자료 해석까지는 따라오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태평양 수온 낮아지고 동태평양 수온 높아진 게 왜 엘니뇨인지 모르시겠다라는 분은 제발 영상 2개 보고 오신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걸 스킵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원 보통 킬러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엘라예요. 엘니뇨 아니냐? 1시간 반 투자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 1시간 반 투자 안 해서 끝까지 그걸 계속 뒤쪽으로 미루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1.5배로 보실 거잖아. 영상이니까 1시간이면 되는 거를 왜 도대체 안 하시는지 참 안타까워요. 영상 보고 오셔서 이 지금 영상 다시 보시면 수온 변화가 왜 L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스피드 있게 갈게요. 자,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평상 시기에 비교한 이 시기, 즉 엘니뇨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걸 보여주면 됩니다. 무역 공색이 강해요? 아니요, 약합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이 적을까요? 서태평양 적도에서 지금 어때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면 상승기류, 그러니까 기압으로 갈게요. 기압이 높겠죠. 그치, 높겠죠. 왜냐하면 수온이 낮으니까 좀 상승기를 덜 날아서. 그러면 강수량이 어떨까요? 적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제가 가리진 않죠. 표층 수온이 낮다. 지금 수온이 높다. 아,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야 될 텐데. 뭐야? 답을 잘못 체크했나요?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야 될 텐데. 뭐지? 답이 2번일 텐데. 한번 볼까요? 답지를 보면 되지. 답지를 보면 되지. 그 사이에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목 아파. 제가 원두를 어머니께서 사셨는데, 원래 평소에 제가 원두를 제가 주문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헤이즐넛을 좋아하셔가지고 헤이즐넛을 분명히 시켰는데 제가 내려왔더니 아무리 봐도 헤이즐넛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입이 이상한 건가? 그랬는데 집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봉투를 보니까 헤이즐넛이 아니고 블루 마운틴이라는 원두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블루 마운틴이라는 원두인데 블루 마운틴 원두의 함량이 0.5%예요. 그러니까 99.5%는 블루 마운틴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블루 마운틴 원두라고 할 수 있는가? 약간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맛있어요. 맛있네요. 3번에 2번이네요. 답을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3번에 2번이네요. 이것도 수정해야겠네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2번.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쓴소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은 풀었을 때 뭔가 답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본인의 답에 어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9번. 자, 그림은 2007년 2월부터 2007년 2월 찾아야지. 여기 2월. 그리고 2009년 6월까지. 6월까지. 보통 이거 좀 특이한데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이 순서대로 타임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시간의 흐름이죠. 얘는 조금 특이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체크를 해놓읍시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올라간 거다. 그래서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월평균 수온 표층 수온 편차, 풍양, 풍속 편차를 나타낸 거다. 편차의 정의를 줬고요. 엘니뇨랑 라니 중에 하나니까 A가 엘라 중에 하나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A식에 대한 설명. 자,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어요. 어떻게? X축, Y축 단위인데 Y축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위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그림으로 그려진 거고, X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도가 있는데 어떤 걸 찾아줘야 되죠? 그쵸? 태평양 중심인 150도 웨스트, 여기죠? 150도 웨스트를 찾아줍니다. 이게 태평양 중심일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 좀 더 잘 보이게,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자료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해수 온도가 어떻게 변했나를 체크하면 된다. 봤더니 땡큐하게도 수온 편차가 좋습니다. 수온 편차 0을 중심으로, 처음이니까 또 천천히 할게요. 오른쪽은 어두움, 왼쪽은 밝음. 자, 어두운 쪽 봤더니 어때요? 수온 편차라는 친구가 플러스고 밝은 쪽은 수온 편차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죠. 자, 수온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내가 평소보다 해수 온도가 어떻다? 수온이 높았다. 밝은 쪽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수온이 낮았다 이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해보자. 우리가 궁금한 건 A예요. A 보시면은 지금 확실히 잘라놨을 때 요 정도가 좀 밝고요. 여기가 좀 어두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딱 잘랐을 때 칼같이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여기가 여기가 동자료처럼 안 보인다고. 서태평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서쪽을 보셔야 되고, 동태평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서태평양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천천히 어둡다는 거죠. 색깔이 안 보이네. 어두움이잖아요. 어둡다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지. 어떻다는 거예요? 수온이 높았다라는 거죠. 수온이 서태평양은 높았고요. 동태평양은 지금 전체적으로 밝죠? 밝다라는 건 여기로 오는 거죠. 왼쪽 축으로. 그래서 편차가 작은 쪽. 이거는 밝았다라는 거는 여기 해수 온도는 낮았다. 그러니까 수온이 낮았다. 자, 서태평양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동태평양 온도가 낮아지는 건 뭐죠? 라니냐입니다. 이게 왜 라니냐인지 모르겠다? 영상 2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영상 바뀌었는데 요거 잠만보 들고 있는 이 2 영상 이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라니냐식이냐? 맞아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나요? 아니요, 낮아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라니냐 때는 더 빡세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해수면 높이는 더 낮아집니다. 이런 거 다 개념 영상에 나와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되냐? 자, 서태평양 해수 온도 어때요? 수온이 높아졌어요. 수온이 높아졌으면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지. 왜? 수온이 높으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들은 막 방방방방 더 뜰 거잖아요. 즉 상승 기류는 더 강한 거죠. 땡. 왜 답이 이렇게 다 좀 이상하죠? 제가 뭔가 피그먼트를 잘못 만들었나? 7번이 2번입니다. 뭐야? 잉? 수온이 반대로 했나요? 어리버리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번에 2번
다른 단원을 보고 있나요 제가? 왜 어리버리하고 있지? 9번 봐야 되는 거죠? 9번에 1번인데 9번에 1번 맞네요. 미안합니다. 계속 어리버리 하는데 1번입니다 답이. 이거 답이 왜 이상하죠? 9번에 1번인데 13번은 답이 5번입니다. 얘는 답을 맞겠네요. 이 두 개가 다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쏘리. 어쨌든 뭐 맞게 푼 거죠. 문제는 맞게 푼 거죠. 예. 순간 식은땀이 생겼습니다. 다시 풀어야 되나.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사실 인강 뭐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이면 이제 다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편집을 하거나 고퀄리티 썸네일을 만들 시간에 차라리 그냥 영상 하나를 더 찍겠습니다. 보는 분들 무료 영상이니까 그냥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타임라인을 좀 달아주시는데 그런 거랑 같이 좀 편하게 좀 봐주세요. 엘라 중에 하나인데 해면 기압이지, 이건 기압이에요. 기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건 수온이잖아요. 수온 변화. 수온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근데 기압은 수온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방방방방 뜨니까 기압은 낮아지고요. 수온이 낮으면 오히려 차가우니까 막 하강기류 생겨서 기압은 높죠. 이 둘이 반대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질 않은데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압이 나올 땐 조금 더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고 긴장을 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봐봐요. 축은 일단은 축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축의 축척도 똑같아요. 네. 근데 이쪽은 왼쪽이 어두움, 자 오른쪽이 밝음. 근데 기압 편차가 왼쪽 어두운 거는 편차가 마이너스, 밝은 쪽은 플러스잖아요. 근데 편차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건 기압이 프레셔가 낮았다. 기압이 플러스라는 거는 기압 프레셔가 높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압이 낮으려면은 수온이 어때야 돼요? 그치. 수온은 높아야 돼. 우리 항상 종착지는 수온이에요. 해수 온도는 높아야지 얘가 상승기류 타고 이렇게 저기압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압이 높았다는 건 오히려 수온이 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검사해 볼까요? 검사는 역순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수온이 낮은 지역은 방방방방 뜨니까 기압은 낮고 그래서 기압 편차가 음수가 나오고 거기를 어둡게 처리한 거다. 한 번 더. 수온이 낮은 지역은 하강기류가 막 생기니까 압력은 높고 그래서 기압이라는 친구가 높게 측정되니까 기압 편차는 플러스고 얘를 우리가 밝게 처리한다 라는 거죠. 됐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실제 자료 보면 어딜 찾아야 된다? 그쵸? 60도, 120도 넘어서 150도 웨스트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150도 웨스트 태평양 중심부죠. 얘를 봤을 때 보니까 이쪽은 어때요? 서태평양 쪽은 밝음이죠. 밝음. 자, 밝은 쪽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이 오른쪽 축으로 가는 거지. 여기로 가는 거죠. 밝은 거는. 밝으니까 이쪽에 결론은 해수 온도가 낮다. 여기는 해수 온도가 서태평양은 낮은 거였고요. 다시 한번.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둡죠? 어두움,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해수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수 온도는 오히려 높은 거. 이거 언제죠? 이게 바로 엘니뇨죠. 이게 왜 엘니뇨인지는 설명 스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지? 한번 또 해볼게요. 축이 똑같기 때문에 얘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여기 아까 우리가 분석해놓은 거 그대로 써먹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번엔 150도 웨스트 기준으로 태평양 중심 기준으로 잘라봤더니 서태평양 어때요? 어두움. 아까 우리 어두움 뭐였지? 어두움 높음이죠. 해수 온도가. 해수 온도 높음. 자, 오른쪽 밝음이죠. 동태평양. 밝음 뭐였지? 해수 온도 낮음이죠. 자, 이래서 써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진짜 답답한데 머리로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거 써놓으면 한 번 이렇게 딱딱딱딱 보이면서 얼마나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제발 머리만 쓰지 마시고 쓰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막말로 저는 지금 이 문제 수십 번 풀고 있는데 쓰면서 하잖아요 아직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죠. 잘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나름 전공자에다가 수십 번 문제 풀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쓰는데 좀 같이 쓰자 이런 같이 제발 내가 부탁하는 거야. 부탁. 애들이 안 써. 어떻게 좀 같이 써줬으면 좋겠지. 그치? 쓰면서 제발 아시겠죠? 네. 가는 엘니뇨다 맞고요. 오히려 이렇게 결혼 아까 안 냈는데 서태평양 온도가 높아지고 동태평양 온도가 낮아진 이거는 라니냐겠죠. 엘라. 자, 무역풍의 세기는 나 시기에 강하냐 이런 거 묶는 것도 제발 가보다 볼 필요 없어. 나만 보면 돼. 라니냐 시기에 강하냐? 라니냐 시기 강한 게 라니냐의 정의죠. 그렇죠?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연안 용승은 동태평양에서의 용승 물어보고 있는데 나 시기 즉 라니냐에 활발하냐?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제발 영상 보고 오세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하면은 라니냐는 무역풍 세기가 강해지는 시즌이 라니냐예요. 그래서 이 해수면 경사가 더 이렇게 빡세게 생기죠. 근데 여기를 메꿔주려고 동태평양에서 올라오는 게 연안 용승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더 기울기가 가파라졌으면은 용승은 당연히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 지금 2점이고 첫 번째니까 지금 제가 세 문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고 또 여기 답이 그렇게 계속 틀린 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바로 참 죄송한데
근데 제발 이제부터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바로 3점 가겠습니다. 3점 문제 4개 있는데 4개 빠르게 풀고 수특 엘니뇨 라니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엘라 중 이거 답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1번, 3번인데 지금 과거의 이착용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여기 한번 답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6번에 3번 맞네요. 네. 그림은 엘라 중 어느 시기에, 한마디로 엘라 중 언제인지 맞추라는 거죠.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기상위성 뭐랑 뭐 배웠죠? 그치. 가시영상, 적외영상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은 지금 이 안일한 여러분의 공부가 지금 엘라까지도 넘어올 수 있다. 요 슬라이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뭐 제가 슬라이드를 멈춰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은 피기노트 다운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 파일 그 자체를 여러분이 가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죠. 그지? 자, 그래서 자, 기상위성인데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의 편차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기출에서도 있었는데 적외영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보고 싶을 때 썼었죠? 그치. 얘는 구름의 최상부 고도, 약간 말을 좀 순화해서 구름의 꼭대기 높이라고 수능 특강에서 노래 좀 표현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지점을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적외영상에서 복습 잘 한번 해봅시다. 밝게 측정된다라는 거는 높이가 어떻다는 거죠? 그치, 높다라는 거죠. 어두운 거는요, 적외영상에서 어둡게 보이는 거는 높이가 낮은 거죠. 이거는 개념이에요.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어.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실제로 관측되는 적외선 에너지의 세기는 어떻다 그랬죠? 그렇지, 반대하라 그랬어요. 밝아서 높은 구름이 오히려 적외선 에너지 세기는 작다라 그랬고, 이건 지금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두운 거는 구름의 꼭대기 고도가 낮은 친구는 오히려 에너지 자체는 높게 관측된다. 안 돼요. 다시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친절한 창용씨. 자, 왜 그랬냐? 높이 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멀리서 대피잖아. 이게 두 개가 구름이 냄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가스레인지야. 그러면 뭐가 더 뜨거울까? 냄비가. 딱 붙어있는 얘가 뜨겁겠죠. 실제로 낮은 높이에 있는 친구가 지구로부터 나온 적외선을 많이 얻어먹고 걔를 나를 위해서 인공위성이 잡으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얘가 갖게 되겠죠. 그림도 보세요. 5개나 손이 나오잖아요. 상층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냄비를 좀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높게 들었으니까 에너지가 좀 더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도 3개밖에 안 나오고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적외선 에너지량 자체를 물어보면 하층운, 더 바닥에 있는 높이가 낮은 친구가 더 에너지가 높고 선 5개, 또 상층운, 더 높이 뜬 친구가 오히려 에너지가 낮습니다. 선 3개. 근데 재밌는 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높은 녀석이 밝게 처리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높은 녀석이 바닥에 있으니까 걔를 높게 처리하면 약간 직관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높이에 있는 친구를 어둡게 그냥 우리가 역전해서 데이터 처리를 한다. 높은 친구 있는 친구를 그냥 밝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밝은색 영역의 영상은 사실은 적외선 에너지 세기는 낮은 거고요. 어두운 쪽이 오히려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더 차삭 달라붙어 있어서 적외선 에너지 세기 자체는 높다라는 거죠. 자, 개념 설명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언급 정도만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의 편차인데 다 천천히 해봐요. 자, 적외선 여기 어두움이잖아요. 플러스 어두움. 제가 천천히. 여기는 밝음이죠. 근데 봤더니 0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으니까 편차가 플러스, 편차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 편차가 플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궁금한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고, 음수라는 건 편차가 우리가 궁금한 적외선 복사 에너지라는 게 덜 나오는 거지, 평소보다. 그럼 얘를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라고요? 해수 온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짱구를 굴려봐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도 해역이 있어요. 여기에 적도 해수는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이, 높지. 이거 가끔 낮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적도 해역의 온도는 지구상의 온도 중에, 지구상에 있는 해수 온도 중에 제일 높은 물이 모여있는데 아닌가요? 그치. 사실은 G2나 전공 배우면 열적도 5도 그쪽에 있긴 한데 그건 무시하고 적도 쪽이 어쨌든 간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해수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승기류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상승기류가 있어서 그 말은 구름이 이렇게 평소에 어느 정도 있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뭘 보는 거죠? 적외영상을 통해서 구름의 꼭대기 높이를 재고 싶은 건데 한마디로 어디를 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고 싶은 거. 그쵸? 근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름이 이렇게 좀 더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승기류가 세서 약해서? 그치. 상승기류가 평소보다 세서. 그 말은 기압으로 말하면 기압이 평소보다 낮았다는 거고, 그 말은 해수 온도로 말하면 해수 온도는 그치 높았으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겠죠? 평소보다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를 두 개로 쓸까요? 평소보다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더 빡세서 기압은 낮으니까 더 높이까지 구름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인공위성이 재는 건 여기서의 에너지라고요. 그러면은 이 재는 이 에너지량 자체는 얘에 비교해서 높을까 낮을까? 낮다라는 거죠.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대기 고도가 높으면 오히려 에너지량 자체는 낮다라고 했잖아요. 꼭대기 고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량 자체는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다시 가정을 해봅시다. 이번에 좀 높이가 낮은 구름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세팅이 형성됐을까요? 평소보다 상승기류가 낮은 거죠. 한마디로 기압이 높은 거죠. 그 말은 왜 그럴까? 평소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좀 약화돼서 구름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게까지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에너지를 재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에너지가 오히려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은. 왜? 낮은 높이에 있는 친구는 오히려 에너지 세기 자체는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거를 분석을 하셨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해수 온도랑 적외선 에너지 간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지에 이거를 썼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는 외우는 사람 이제 취급 안 할 거예요. 쓰면서 할 겁니다. 자,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높게 나오는 거 어떤 케이스였어? 이거였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였죠? 온도가 낮은 케이스였잖아요. 써놨어 봐. 얼마나 바로바로 그냥 꺼내 쓰시면 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해수 온도는 낮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낮은 지점은 오히려 구름이 높이까지 가서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은 이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수 온도가 오히려 높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자, 굉장히 뺑뺑 돌아서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복잡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검사는 하셔야지. 검사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검사해 볼까요? 자, 해수 온도가 높은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구름이 막 기압으로 얘기해봐요. 낮겠지. 상승기류가 막 생길 거예요. 상승기류가 막 생겨서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적외선 실제 에너지량 자체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실제 에너지량이 좀 낮게 측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이 낮게 측정되니까 편차 자체는 음수로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컴퓨터로 처리할 때 그냥 하얀색 밝은 영역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 이거를 기출에 나왔다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이 많은 국영수 탐구 2개 어떻게 다 갖고 가겠어요? 물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편은 아니라서 뽑아 쓸 수 있는 건 뽑아 쓰셔야 됩니다. 해수 온도가 낮은 지점은 어떨까요? 상승기류가 좀 덜한 지점이라는 거겠지. 상승기류가 좀 덜해. 그러면 구름 높이는 조금 낮게까지밖에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상부에서 측정한 적외선 에너지 양 자체는, 복사 에너지는 평소보다 많겠죠. 많으니까 그 적외선 복사 에너지라는 것 자체의 편차는 높게 나올 거고, 많이 나오니까 편차가 플러스가 나올 거고, 그거를 우리는 어둡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해주면 됩니다. 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돼요? 그렇지, 150도 웨스트를 찾아야 됩니다. 왜? 거기가 태평양 중심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이죠. 150도 웨스트는 80도, 10도, 100도, 120도, 140도까지 넘어가서 여기죠. 얘를 기준으로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서경 150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서태평양 자료, 여기가 동태평양 자료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태평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서쪽을 보셔야 되고 동태평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서쪽으로 넘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아시고 보시면 여기가 확실히 서태평양 자료죠. 어떻습니까? 바로 가시는 분들 아주 좋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음. 그렇잖아, 하얗잖아요. 막 여기 허여멀건 하잖아. 밝음이 어디로 해당하는 거죠? 이 왼쪽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럼 결론이 뭐예요? 밝음의 결론은 쭉 해수 온도 높음. 그쵸? 이거 써놓으면 얼마나 편하냐고. 해수 온도가 여기는 높은 지점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동태평양 쪽은 어떻죠? 어두움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해수 온도 낮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끝났지. 자,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고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거 뭡니까? 그치? 라니냐죠. 왜? 무역풍이 더 세게 부니까 뜨거운 물 여기 더 고여있거든. 그쵸? 끝났잖아요. 이제 문제 풉니다. 자, 워커순환 강합니까? 그쵸, 라니냐식이기 때문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은가요? 온도가 높아서 상승기류가 막 생겨가지고 구름이 이만한데 강수량이 적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오히려 많죠.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약층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을까요? 아니지. 왜? 라니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 정도 해수면이었다면은 무역 북리로 이렇게 불어서 혼합층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승이 더 빡세게 올라와서 여기 빨리 더 메꿔줘야지. 용승은 라니냐 때 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수온약층 시작 깊이는 이거죠. 제발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깊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재는 거기 때문에 평소 깊이는 이만큼이었다면 얘는 깊이가 더 얕아진 거죠. 더 마중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깊이가 오히려 얕다. 답 1번. 자, 굉장히 3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가 어렵냐고요. 천천히 쓰면서 하시면 된다. 자, 심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나올 만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 앞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적외영상이라는 친구는 뭘 보는 거라고요? 구름의 꼭대기 고도, 높이를 보는 거고요. 가시영상이라는 건 분명히 두께를 보는 건데, 근데 선생님 지금 그림 보시면 높이가 높다고 두꺼운 구름, 높이가 낮다고 얇은 구름, 이거 좀 제가 배운 거랑 다른데요? 적외영상 전 분명히 높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께 보려면, 얘 두껍다라는 걸 보려면 가시영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얘가 얇다라는 걸 보려면 가시영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정말 가르쳐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적도 해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구름의 높이가, 꼭대기 고도가 바로 두께로 환원됩니다. 뭔 얘기냐? 여기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언제 구름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세팅이에요. 그렇잖아. 지구에서 제일 해수 온도가 높은 지점이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이 때려 박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는 구름이 시작되는 높이, 요거는 사실은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게 큰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름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어디까지 그럼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데만 변수가 되는 거죠. 원래는 당연히 두께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은 시작점이 그냥 뭐 언제든 생겨도 자연스러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오차가 당연히 있지만 그냥 오차를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얘의 상승기류의 세기, 즉 구름이 어디까지 생성됐는지의 세기, 즉 꼭대기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만 알면 얘는 어떻게 뭘로 하는 거죠? 그쵸?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만 보고 아는 거죠. 그것만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에 상승기류의 유무라던가, 그 세기라던가, 구름의 두께라던가, 더 나아가서 강수량이라던가, 더 나아가서 해수 온도까지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정말 앞 개념이 탄탄하게 된 분들이에요. 당연히 이 그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단순히 높이가 높은 데까지 형성됐다 그래서 두꺼운 구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얇은 구름이 높게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두꺼운 구름이 높게까지 됐는지, 얇은 녀석이 그냥 단순히 높게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시영상, 적외영상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문제 많이 풀고 왔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 질문 하신 분. 좋아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엘니뇨 감시 구역을 봤더니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약간 서쪽으로도 좀 넘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은 서태평양으로도 좀 넘어가 있는데 이건 서태평양 자료로 봐야 됩니까? 동태평양 자료로 봐야 됩니까? 서태평양 자료, 동태평양 자료 아니고요. 뭐래. 동태평양 자료죠. 서태평양은 이 정도 아예 서쪽으로 치우친 걸 봐주셔야 된다. 150도 웨스트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 길을 잡아주는 어떤 기준이고요. 이제는 디테일이 좀 필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동태평양의 자료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때 관측한 엘니뇨 감시 구역의 수온 편차랑 그리고 어떤 물리랑 피해의 관계를 줬는데, 걔네 둘이 지금 어떤 선형적인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가끔 양의 상관관계라는 그런 어떤 훌륭한 용어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전 그런 어려운 단어 너무 어려워요. 비례 관계. 하나가 커졌더니 같이 하나가 커진다. 여기 축을 연장해 볼까요? y는 ax 꼴 마냥 하나가 감소하면 나머지가 감소한다. 비례 관계.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뭐예요? 반비례. 음의 상관관계. 너무 어려워. 저는 멍청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상승하면 감소하고, 줄면은 하나 인자가 줄면 다른 하나 큰, 반비례. 그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용어를 하는지 훌륭합니다. 자, A식이 B식이 각각 엘라 중에 하나다. 맞춰라 이거죠. 자, 왔더니 수온 편차가 플러스야,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야.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이 말은 해수 온도가 어떻다는 거죠? 수온이 높았다는 거죠. 수온이 높았고 여기는 수온이 낮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본 거죠? 엘니뇨 감시구역, 여기 동태평양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은 이 영역은 동태평양 자료고요. 요 정도를 봐줘야 서태평양 자료인데 지금 요 자료는 동태평양 자료다라는 거죠.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갔네. 뭐예요? 아, 이쪽은 엘니뇨고요. 어머,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졌네. 뭐죠? 이거는 라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물리량 P라는 친구는 L일 때 큰 값을 갖고 라일 때 작은 값을 갖는 친구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여러분 여기다가 때려 받고 뭐가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우리는 수능은 땡큐하게도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P 자료에서 줄 거거든요. 걔가 넣어보고 한번 엘니뇨 때 큰지 라니냐 때 작은지 확인해만 하면 끝. 그죠? 자, A는 엘니뇨식이냐? A는 어디죠? A는 지금 여기 요런 점들이잖아요. 요 색깔이죠. A식이죠. A는 지금 엘니뇨식이죠. 왜냐면은 L일 때 큰 값이니까. 자, 이거 하얀색 값이 B잖아요. 이거는 라니냐겠네요. 그죠? A가 엘니뇨 맞고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은 물리량 P에 해당하냐? 자, 생각해봐요. 저 물리량 P, 요 물리량 P. 얘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얘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플러스면, 평소보다 많으면 뭐예요? 서태평양의 강수량이 더 많아. 해수 온도는 플러스, 상승 기류가 더 많이 생겨야 되니까 온도가 더 높은 지점인 거죠. 그치? 그러면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으면 무슨 시즌이에요? 라니냐죠. 그치? 한 번 더 해볼까? 강수량의 서태평양 오히려 아래다 써볼게요. 음수면은 서태평양 해수 온도는 오히려 낮았다라는 거죠. 강수가 덜 내렸으니까 건조해야 되잖아요. 차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다는 거죠? 서태평양 온도가 오히려 낮으면은 엘니뇨죠. 자, 이게 빠른 분들은 개념이 좀 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얘는 지금 플러스일 때 라니냐, 마이너스일 때 엘니뇨예요. 근데 얘는 아까 어땠죠? 이 자료는 어땠죠? 큰 값일 때 엘니뇨, 작은 값일 때 라니냐. 어때요? 반대 아니에요? 니은은 큰 값일 때 라니냐인데 얘는 우리가 주어진 자료는 큰 값일 때 엘니뇨잖아.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물리량 P에 해당할 수가 없다. 오히려 물리량 P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X축, Y축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로 그래프가 그려줘야 되는 거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비시기, 즉 비시기 아까 뭐였죠? 말을 집어넣어봐. 비시기는 아까 우리가 라니냐였잖아요. 라니냐 시기에 강하냐? 라니냐 시기에 강하죠. 당연히 엘니뇨 때가 아니라 라니냐 때 동태평양에 강하다. 이게 빠르다? 개념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2문제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요. 자,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던데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숫자를 그 EBS에 치면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페셜 땡스 투 정영일 선생님과 그 양은혜 선생님, 제가 가끔 모르면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봤더니 교통정리를 딱 해주시더라고. 자, 요 지금 적도 해역에 있는 대기 순환이 뭐냐면은 워커 순환이죠. 이 워커 순환이 등장하면요, 여러분 심플하게 뭐만 찾으면 되냐? 제가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상승기류 지점만 찾읍시다. 상승기류 지점만. 왜 그러냐면요, 이건 스페셜 땡스 투 백승윤. 실명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기 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지금 박사과정하고 계신 대기과학 그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엘니뇨 라니냐의 원인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 원인을 학계에서도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학생 때에 비해서 거의 한 그래도 10년 정도, 한 8년 정도, 8, 9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 그래서 여쭤봤죠. 지금 학계에서는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안 하는 거냐? 혹은 대학교까지. 왜냐면 저도 대학교 때 딱히 배운 기억이 없어요. 물론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워서 못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에선 대충 이 워커 순환의 어떤 구체적인 사이클이라던가 엘니뇨 라니뇨의 변화, 엔소라 그러죠. 엘니뇨 앤 서든 오실레이션.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약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디테일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디테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디테일 다 무시하고 상승 기류만 찾아도 된다. 라는 결론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가자료에서 상승 기류가 지금 어디 있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이 강력한 하강 기류에 눈이 끌리지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풀 때 여기에다가 지금 꽂혀가지고 잘못 풀어서 틀렸었거든요. 상승 기류만 찾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상승 기류죠. 여기는 너무 명확한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자료 해석은 어려워하시지 않는데 이 가자료가 지금 요 녀석이 막 눈을 엄청나게 현혹시켜가지고 하강 기류를 보지 마시라. 포인트는 상승 기류다. 상승 기류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 밀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무역풍이 약해서 뜨거운 물이 원래 여기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 넘어오니까 상승 기류의 그 지점이 동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게 바로 엘니뇨가 될 거고요. 서태평양 쪽으로 아예 상승 기류가 꼬라박혀 있는 게 바로 라니냐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하강 기류 왜 강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요. 혹시 아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좀 아니면 링크라도 논문 링크 같은 거로 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잘 몰라요. 네.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을 하는데 나시기가 큰 거, 즉 엘니뇨가 큰 거 찾는 거죠. 저는 평가원 한정 깡패입니다. 그 외부로 넘어가는 순간 막 바보가 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구 참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폐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으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표본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자,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 때 약하죠. 네.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면 기압 천천히 해봐. 기압이 항상 조심해야 된댔어요.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 온도 어때요? 그치 낮죠. 평소보다 뜨거운 물이 덜 가니까. 그러니까 기압으로 얘기하면 높죠. 그러니까 기압 높은 맞고요. 동태평양의 혼합층 두께, 동태평양 혼합층 두께 원래 평소보다 얘가 좀 더 이렇게 뚠띠해지죠. 따뜻한 물이 여기로 밀려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두께는 높아지겠죠. 답은 4번. 4번. 잘 풀었죠. 혹시 또 과거에 이창용이 실수했을까봐 답 보시면 자 7번에 4번, 9번에 4번, 9번에 4번 잘 체크해놨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공부 텐션 이어서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죠. 아까 그 2번 자료가 조금 특이해요. 보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타임의 시간의 흐름을 주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엔 뭐죠?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편차. 이거는 지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하겠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어두움 한마디로 여긴 밝음. 자 어두운 영역은 편차가 플러스, 밝은 쪽은 마이너스. 이 뜻은 뭐예요? 자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여기 플러스인 쪽은 깊다라는 거고 마이너스인 쪽은 얕다라는 거죠. 자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A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뭘 찾아야 돼요? 150도 웨스트를 찾아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 동태평양 쪽 보시면 어때요? 어두움. 그렇죠? 어둡잖아요? 자 어둡다라는 건 어떤 결론이었죠? 어둡다라는 거는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깊다라는 거죠. 여기 깊이가 깊음. 자 여기 밝잖아요. 확실히 깊이가 나아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에 이랬는데 수온약층 시작 깊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요게 깊이에요. 얘가 수온약층이고 사실 혼합층이고 수온약층이잖아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는 바꿔 말하면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죠. 개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의 깊이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요 세팅에서 지금 서태평양 쪽은 깊이가 얕아지고 동태평양 쪽 깊이가 깊어져야 돼.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서태평양 쪽은 얕아지고 동태평양은 깊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좀 더 뚠띠해지죠. 이거 언제요? 엘니뇨지. A식이 엘니뇨고요. 뭐 B는 안 해봐도 라니냐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B는 또 여기가 어때요? 밝은 건 어때요? 깊이가 얕음이잖아요. 써놔야지. 깊이가 얕음. 자 여기는 어때요? 이번에는 서태평양이 어두움 읽어보면 어두우니까 어둡다는 건 깊이가 깊다라는 거죠. 깊이가 깊음.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있는데 서태평양 깊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태평양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더 깊어지게 그리고 또 동태평양 깊이는 더 얕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얕아지게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면 이렇게 빡세지죠. 데칼코마니 시켜주면 이렇게 가파른 해수면 경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역풍이 더 세진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이다. 끝났죠. 자 무역풍의 시기는 A 시기가 묶어주고 B 시기는 볼 필요도 없어. 즉 A 시기는 뭐였죠? 넣고 읽으면 돼요. 대명사는 넣고 읽으세요. A가 뭐였어요? A가 L이죠. 엘니뇨가 강해요? 엘니뇨일 때 무역풍이 강해요? 뭔 소리야. 정의에 완전 위배되죠. 자 그리고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B 시기가 높냐? A 시기 볼 필요도 없고요. B 시기는 아까 뭐였죠? 라니냐였잖아요. 라니냐일 때는 당연히 서태평양 부역의 해수면 높이 높고요. 이 해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B 지역 서태평양 어두운 건 깊이 깊음.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는 해수면 높이네요. 어쨌든 깊이가 깊으니까 해수면 높이는 그만큼 같이 올라갔겠죠. 그냥 자료 해석인 줄 알았네. 자 A 시기에 그러니까 A 시기 엘니뇨에 말을 넣고 보세요. 엘니뇨 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는 양의 값을 갖느냐? 자 엘니뇨 때 수온 편차가 어떻게 돼요?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에서 여기 더 뚠띠해지니까 뜨뜻한 물이 막 밀려 넘어오죠. 온도가 높아가죠. 그러면 양의 값을 갖겠지.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4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에 있는 엘니뇨 문제는 해결 다 해드렸고요. 첫 번째 영상이라 제가 조금은 천천히 했지만은 다음 영상부터 M부터는 스피디하게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안녕. 뚜뚜뚜.